밥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이혼하자. 여보, 지금 뭐라고?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이제 다 컸잖아. 할 만큼 했어. 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병수바라면서 큰딸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너희들 다 잘 컸고 회사도 이제 아들이 맡았으니까 내 인생도 좀 살아보려고. 젊었을 때부터 가정에만 매여 살았잖아.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면 되잖아요. 이제 와서 왜? 잘못은 없어. 그냥 이제 정리하고 싶을 뿐이야. 서로를 위해서 이게 최선이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누런 황토가 깔린 시골 마을. 그곳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은 시작되었습니다. 홍미자 여사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소문난 술주정뱅이였고 매일 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좁은 시골집 마당에는 그녀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매일 밤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마당 귀퉁이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망가자, 제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지만 어머니의 비명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멍이 들곤 했습니다. 된장물에 밥을 말아 끼니를 때우는 날이 잦았고 그녀는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마을 구멍가게 아저씨는 그런 그녀를 딱하게 여겼는지 가끔 과자 부스러기를 봉지에 담아주곤 했습니다. 미자야, 이거라도 먹어라. 앞으로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야 해. 구멍가게 아저씨의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과자 부스러기는 그녀에게 유일한 달콤한 위안이었고 아저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는 날이면 그녀는 살그머니 잔치집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돼지고기를 굽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누군가 던져주는 기름기 많은 비계살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녀는 잠시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 좀 먹어봐. 미자야, 너무 말라서 쓰러질 것 같구나. 이웃집 할머니가 건네주는 따뜻한 돼지고기 한 점에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행복도 잠시 술에 취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면 그녀는 다시 움츠러들어야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교복과 구멍난 신발은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책과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 선생님께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홍미자, 또 연필도 안 가져왔니? 선생님의 꾸중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학교 급식 시간이 되면 그녀는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급식을 개눈 감추듯 먹었습니다. 그날 하루의 유일한 제대로 된 끼니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폭력과 굶주림 속에서도 그녀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굶주림과 폭력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 하나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책을 읽을 때면 그녀는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낡은 책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언젠가는 자신도 그 세상으로 떠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채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봄, 더 이상 이 굶주림과 폭력의 굴레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술 주정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어느 새벽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보따리에 옷 몇 벌과 몰래 모아둔 용돈을 넣었습니다. 엄마, 나 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야, 너 어디 가려고? 엄마,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렇게 사는 거, 난 싫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도망가자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난 이제 지쳤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들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터미널로 향하는 길,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주머니 속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전부였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니 어머니가 터미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따라온 걸까요? 흐린 비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미자야, 잘 가라.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낯선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서울에 처음 가나 봐요? 네, 혼자 가는 거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주먹밥을 꺼내 건넸습니다. 먹어요. 서울은 쉽지 않은 곳이니까 힘내야 해. 주먹밥을 받아든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지만 지금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서울행 버스는 쉴 새 없이 달렸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며칠 동안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며 구인 광고를 뒤지던 중 마침내 서울 외곽의 한 봉제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힘들어 하루 12시간은 기본이야 할 수 있겠어? 공장장의 말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에 자리 잡은 봉제 공장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빽빽이 들어선 재봉틀 사이로 먼지가 흩날렸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 수십 명의 여공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앉아서 해봐. 처음 재봉틀 앞에 앉았을 때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가 마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해. 처음엔 다 그래. 옆자리 언니의 다정한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손가락이 부어올랐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언니,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이거 바르고 자. 내일이면 좀 나아질 거요. 선배 언니가 건네준 파스를 붙이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가 떠올랐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작업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졌고 휴일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지하 공장의 탁한 공기는 그녀의 폐 속 깊이 파고들었고 밤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오늘도 야근이야. 납기일이 내일까지라. 공장장의 말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월세와 식비를 겨우 감당하는 형편에
야근 수당은 절실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깊어가는 밤, 재봉틀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고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매일 밤 좁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쪼그리고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그녀는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매일 밤 어머니께 쓰는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트에 끄적이다가 찢어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그녀의 손은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처럼 그녀의 의지도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의 고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공장에 새로 들어온 남자는 그녀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너도 우리 동네에서 왔다며? 처음 그를 마주쳤을 때 그의 친근한 목소리에 그녀는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솔밭마을에서 왔어요. 아, 거기. 내가 거기 자주 놀러 갔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 동네 사시거든. 그는 5살 연상으로 공장에서 재단을 담당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성격이 밝아 금세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자 씨, 이거 점심 좀 먹어봐. 어제 우리 누나가 보내준 건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먹어봐. 고향 음식이야. 그는 특히 그녀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하며 웃음 짓는 그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야근할 때 혼자 있지 말고 내 자리 옆으로 와. 무서울 텐데. 그의 작은 배려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이면 그는 항상 그녀의 재봉틀 옆에서 일했고 피곤할 때면 따뜻한 커피를 타다 주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은 잘 계시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고 그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나도 힘들어서 나왔어. 우리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거든. 그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 나도 있잖아. 그의 따뜻한 위로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남산 구경 갈래? 서울 구경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의 제안에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습니다. 나중에 우리 가게 하나 차리자. 내가 재봉하고 내가 재단하고. 그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도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서서히 사랑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봉제 공장의 어두운 지하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공장 폐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도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미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지인이 운영하는 의류 수선집을 소개받아 그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우리 같이 살자. 수선집 근처의 작은 반지하 방을 구해 그들은 조심스레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밥했어. 맛있게 먹어. 어머, 이런 걸 다 했어? 소박한 식탁이지만
둘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심한 구토를 느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병원에 가보자.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의 진지한 제안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돈도 없는데 결혼식은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볼게.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허름한 예식장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부 입장. 초라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얀 꽃으로 장식된 제단 앞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순간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됐네. 식이 끝나고 반지하 월세방 안에서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응. 아기도 잘 키우고.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고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힘든 시기에도 그는 늘 그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보, 아기 발차기해. 어디 보자. 우리 아기가 축구 선수가 되려나? 소소한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의 탄생으로 시작된 그들의 가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이후 딸을 더 낳았고 마지막으로 귀한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복이 참 많지? 예쁜 딸 둘의 아들까지. 퇴근길 시장에서 찐빵을 사들고 오던 남편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애들만 보면 힘이 나. 내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혔고 남편은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 큰딸의 말에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잖아. 저녁이면 온 가족이 작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장난치며 웃고 떠들었고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거 먹어봐. 오늘 특별히 서비스로 받은 거야. 시장 구경을 갈 때면 남편은 항상 찐빵 하나를 더 받아왔습니다. 둘이 나눠 먹는 찐빵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가게 하나 차리자. 애들 학원도 보내고. 찐빵을 나눠 먹으며 그들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힘들지만 희망이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큰딸은 공부를 잘했고 둘째는 미술의 소질이 있었으며 셋째는 노래를 잘했고 막내 아들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우리 아들 축구 잘하네. 나중에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니야? 주말이면 온 가족이 근처 공원에 나가 소풍을 즐겼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가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그녀와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네.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줘서.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가정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어 그들은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그날의 피로를 씻어주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우리 애들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남편의 든든한 약속에
그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같이 찐빵을 나눠 먹으며 꿈꾸던 그들의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볼까? 남편의 말에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해봐. 난 다 믿어. 처음에는 작은 분식 가게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김밥과 떡볶이는 금세 동네에서 소문이 났고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새로 개발한 소스야. 남편은 틈틈이 새로운 소스를 개발했고 특히 그의 떡볶이 소스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저씨, 이 소스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손님들의 반응이 좋자 남편은 소스 제조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한번 크게 해볼까? 공장 차려서. 그녀는 남편의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가게를 팔고 작은 공장을 차렸을 때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열정을 믿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이랑 애들 편하게 해줄게.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남편이 개발한 소스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에 성공하면서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보, 대형 마트에서 주문이 늘었대. 이제 진짜 될 것 같아. 공장이 커지고 직원도 늘어나면서 그들의 삶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찐빵을 나눠 먹지 않아도 되었지만 가끔 그들은 일부러 시장에 들러 찐빵을 사 먹곤 했습니다. 여보, 기억나? 우리 처음 이런 거 꿈꿨을 때. 그래.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원하는 만큼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식품회사는 이제 지역에서 꽤 알려진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나중에 이 회사 물려받으면 좋겠다. 남편의 말처럼 그들의 사업 성공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이 되어갔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녀는 남편의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찐빵을 사들고 오지 않았고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응.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잦아지는 회식과 늦은 퇴근에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식탁에 혼자 앉아 그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안 오시는 거야? 아이들의 물음에 그녀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아빠가 회사 때문에 바쁘셔서.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 늘어났고 집에 있을 때면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할까? 피곤해서 나중에.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한때는 소소한 일상도 나누며 웃던 부부였는데 이제는 마주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미안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남편의 양복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빠서 그래. 조금만 참자. 스스로를 위로하며 견뎌보았지만 남편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회사가 커졌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체중 관리를 시작하더니 피부과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운동을 간다며 나가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거야? 용기 내어 물어본 그녀의 질문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회사 행사에 가면 젊은 여직원들과 어울리는 남편의 모습이 거슬렸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유머러스 하세요. 여직원들의 웃음소리에 섞여 남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거울을 보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겼던 증상이 점차 심각해졌고, 병원 검사 결과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집이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아들 집이에요. 제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난 며느리 없어.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아들! 그녀가 아무리 설명해도 시어머니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가 우리 아들을 데려갔어. 당장 내 아들 돌려내!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제발. 내가 우리 아들 홀려서 이러고 있는 거지? 당장 나가! 시누이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기를 거부했습니다. 큰 시누이의 말에 그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 더러운 밥. 내가 어떻게 먹어? 톡 탔지? 시어머니는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독은 무슨... 내가 나 죽이려고 이러는 거지? 이 독사 같은 년! 밤이면 더 심해졌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한밤중에 고함을 지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웃들의 항의도 잦아졌습니다. 아들아, 이 여자가 날 때려. 매일 때려. 남편이 퇴근하면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러워. 내가 만진 건 다 더러워. 내 아들 옷도 내가 다 버렸지? 옷을 입히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발광을 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 내가 나 독살하려고 그러는 거지? 매일 밤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우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외면했고 시누이들은 연락도 끊었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지?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멍 자국이 늘어갔지만 아무도 그녀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겠어. 날 살려줘. 이렇게 시어머니의 치매는 그녀의 가정에 큰 위기를 가져왔고 행복했던 부부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또 나를 때렸어.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 그녀의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지만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좀 봐줘. 그녀의 애원 어린 목소리에도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차마 우리 어머니야, 치매 환자가 그럴 수도 있지. 매일 밤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우며 구역질을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도 남편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보, 도와줘. 나 혼자 어머님 못 들어. 나 피곤해.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 남편의 차가운 등만 보며 그녀는 혼자 시어머니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손톱에 긁힌 상처가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한테 관심 없어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돈이라는 말에 그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난 돈보다 당신이 필요해. 하지만 남편의 무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실 때 약속했잖아. 어머님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모시라고 했잖아. 뭐가 더 필요해?
남편의 고함 소리에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자상하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마루에 끌고 다닐 때도 남편은 TV만 보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가 들려도 그저 TV 소리만 더 크게 높였습니다. 당신, 이제 나 안 사랑해? 늦은 밤,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 피곤해.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그녀의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보다 더 아픈 것은 남편의 이런 무심함이었습니다. 내일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나 회식 있어. 알아서 해. 매일 밤 혼자 울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우는 동안 남편은 코까지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숨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지만 남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때는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이 이제는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의 치매와 함께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환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갔고 그녀의 자식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났습니다. 큰딸이 가장 먼저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큰딸이 배우자를 소개했을 때 그녀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 딸, 잘 살아야 해. 작은 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집안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난 언제나 엄마 편이야. 작은 딸은 결혼식 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식품회사에 들어간 아들은 타고난 경영 감각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회사를 더 키워볼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들아. 아들은 입사 1년 만에 해외 수출기를 열었고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작은 식품회사는 아들의 손에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가 해냈구나. 남편은 아들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했고 점차 회사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자식들을 바르게 키워낸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큰딸은 교사가 되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작은 딸은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회사를 이끌며 날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자식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힘든 나날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의 성공과 회사의 성장으로 그녀의 삶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던 그때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남편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던 그날, 그녀는 평소처럼 정성스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올해도 건강하게. 그녀가 미역국을 내밀자 남편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큰딸의 물음에 남편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꺼내는 그의 손은 의외로 담담해 보였습니다. 이혼하자. 순간 식탁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숨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이제 다 컸잖아. 할 만큼 했어. 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녀의 손에서 국그릇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등을 덮쳤지만 그 순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병수바라면서 큰딸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너희들 다 잘 컸고 회사도 이제 아들이 맡았으니까 내 인생도 좀 살아보려고 젊었을 때부터 가정에만 매여 살았잖아. 남편은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면 되잖아요. 이제 와서 왜? 잘못은 없어. 그냥 이제 정리하고 싶을 뿐이야. 서로를 위해서 이게 최선이야.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가 며칠 전부터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제발 오늘은 생일이잖아요. 엄마가 아침부터 미역국도 끓이시고. 작은 딸의 애원에도 남편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야. 모두 모였을 때 확실히 정리하려고. 이런 자리가 다시 없을 테니까. 아들이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들이 요동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럴 순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도 이제 회사 맡았으니까 알아서 잘해. 난 이제 떠날 거야. 너희와 어머니는 회사 수익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찐빵 하나 나눠 먹으며 꿈꿨던 미래, 시어머니, 병수발을 혼자 도맡아 하던 날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보세요! 자식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기 싫으면 위자료는 포기해. 그게 내 선택이야. 오늘 중으로 답을 해줬으면 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일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입원실에서 그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등을 돌리고 멀어져가는 꿈, 찐빵을 나눠 먹던 추억이 제가 되어 날아가는 꿈.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그녀를 간호했지만 남편은 병원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혼 서류만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한평생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막내 아들의 아이가 할머니 댁에 놀러 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회사에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5살 손주의 맑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무슨 말이야? 우리 손자가 무슨 이상한 짓을 봤을까? 할아버지가 예쁜 누나랑 뽀뽀했어요. 아빠 사무실에 놀러 왔다가 봤어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언제 본 거야? 지난주요. 할아버지랑 그 누나랑 방에 있었는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손주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회사 여직원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니? 마케팅팀 신입사원이에요. 35살.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살도 채 되지 않은 여자. 자신의 딸뻘이나 다름없는 나이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여직원이 임신을 했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남편과의 추억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 여자 따로 아파트도 얻어줬더라고요. 회사 자금으로.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가슴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에 지쳐 있을 때 남편은 젊은 여자와 새로운 사랑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를 직접 만나야겠어. 회사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들을 발견한 여직원이 당황한 듯 일어섰습니다. 여보, 아니, 당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래서 이혼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난 이제 새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 삶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게 이런 거였어요? 옆에 선 여직원의 배가 슬쩍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꽤 큰 만삭의 배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재촉카드, 내민 이혼 서류, 모든 것이 이 여자의 임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회사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CCTV 영상에는 믿기 힘든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회사 금고에서 영상 속 남편은 깊은 밤 회사 금고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여직원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무실에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이 있었고, 심지어 회의실에서도 아버지가 6개월 동안 회사 자금 15억을 빼돌렸습니다. 회계장부를 확인한 결과 남편은 허위 거래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더군요. 그 여자 이름으로요. 그녀는 영상을 보다가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민낯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여보, 우리가 찐빵 나눠 먹던 그 시절이 더 좋았어요. 그녀가 남편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난 이미 결정했어. 그럼 회사는요? 당신이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던. 회사. 이제 와서 뭘. 난 이미 다 정리했어. 새 회사도 준비해뒀고. 남편의 대답에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회계팀으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님, 사장님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지분 70%를 그 여직원 이름으로. 뭐라고요? 회사 돈을 횡령해 차린 새 회사의 대표는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피할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회사 거래처까지 몽땅 빼가려고 했습니다. 분기별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주요 거래처들과 이미 새 회사로의 계약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간녀와 호텔에서 거래처 사장들 만나고, 사진 속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거래처 사장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접대한다던 그 수많은 밤들이 사실은 배신을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으로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볼 수 없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와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에요. 아들은 다음 날 바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아버지를! 남편이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CCTV 영상 전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너 내가 감히 직원들 퇴직금까지 빼돌린 것도 다 알아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간녀 아파트에 숨겨둔 회사 돈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신임 여직원을 채용할 때부터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녀의 입사 자체가 부정 채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래처 접대비로 빼돌린 돈이 3억이 넘습니다. 회계팀의 조사 결과에 아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짓을. 손해배상 청구액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10억, 20억. 회사가 입은 피해액을 계산할수록 그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왜? 그녀는 아들의 어깨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힘들지? 어머니,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속상해서. 법정에서 마주한 아버지와 아들. 한때는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피고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30억 원을 횡령하여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죄상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래, 난 이 회사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남편의 고함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재판장의 경고가 이어졌지만 남편의 망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짓거리가 다 끝나면 너희들 다 보자고.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남편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한 것은 물론 회사에서의 모든 지분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난 새 출발할 거야. 남편은 마지막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간녀와 함께 새로운 식품 회사를 차렸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그의 평판이 바닥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는 거야. 상간녀를 달래는 남편의 모습이 우연히 식당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신만만한 웃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또 반토막 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상간녀의 불안한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당신, 통장에 있던 돈 어떻게 된 거야? 어느 날 상간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좀 썼어. 회사 운영하느라. 뭐? 내 돈을 마음대로. 결국 상간녀는 남은 돈을 챙겨 떠나버렸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돌아와. 너 없이 난. 빈 아파트에 혼자 남은 남편은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거래처들과 위스키를 마시던 그가 이제는 동네 구석 포차에서 소주를 들이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한때 대표였다던데. 에이, 저렇게 됐는데 무슨 바람 피우다 완전 망했다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월세도 밀려 결국 고시원으로 옮긴 남편.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보, 미자야. 술에 취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이미 번호는 바뀐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들에게 찾아가 울며 매달려 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제발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딸들에게 연락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아버지가 없어요. 처량한 모습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공원의 비둘기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병만 더. 구멍가게 주인은 외상값이 밀린 그를 매정하게 내쫓았습니다. 저 사람 전에 무슨 회사 사장이었다면서요? 살다 보면 그래 욕심이 사람 잡는 거지. 그렇게 남편의 말년은 초라하게 흘러갔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한다던 상간녀도 그토록 탐했던 젊음도 모두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후회와 고독뿐이었습니다. 상간녀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있던 재산을 모두 잃고 뱃속의 아이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이러려고 그랬나. 결국 아이를 출산했지만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도 없었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깊은 밤 보육원 앞에 아이를 놓아두고 그녀는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녀는 작은 노래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회사 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그녀가 이제는 취객들의 술잔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한 잔 더.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취객들의 희롱을 견뎌야 했고 한때 자신을 부러워하던 동창들의 손가락질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쟤 서울 가서 잘 나가는 회사 다닌다더니 남의 남편하고 바람나서 쫓겨왔대. 노래방 마담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더욱 심하게 부렸습니다. 너같이 된 것들이 여기 온다고 생각해? 얼른 일해. 화장실 청소부터 술잔 닦기까지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뒤덮였던 그녀의 몸은 이제 저렴한 유니폼으로 가려졌습니다. 언니, 제발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밤늦게 반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그녀는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육원에 두고 온 아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한때 꿈꾸었던 화려한 미래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남은 것은 후회와 고독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취객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보육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버님이,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저희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아들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를 찾아온 아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아무런 죄가 없잖아. 그녀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보육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많이 예쁘죠? 태어난 지 이제 2달 되었어요. 보육원 선생님의 말에 아들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달 후원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부모님을 찾아주세요. 아들은 매달 거에게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겼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보육원 원장은 감동했지만 아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인거려. 비록 이런 식으로 태어났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 마침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부부가 아기의 입양을 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외라고 하시네요. 아이를 정말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입양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은 아기의 미래를 위해
신탁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금을 예치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양부모를 만난 날, 아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어머니, 잘한 결정이었죠?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키워낸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참 자랑스럽구나. 아기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지만 아들은 여전히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어른들의 선택으로 태어난 아이지만 적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들의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대신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햇살 가득한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줄게. 이사하는 날, 손주들이 찾아와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제잘거림이 새 집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엄마, 취미생활 한번 시작해보세요. 큰딸의 권유로 그녀는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는 서툴렀지만 점차 그림을 그리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 홍미자 여사님, 그림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문화센터 선생님의 칭찬에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그림 가르쳐줘.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왔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웃는 모습이 더 예뻐지셨어요. 작은 딸의 말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더 환한 미소가 깃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아들은 퇴근길에 자주 들러 맛있는 음식을 사왔고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요. 손주들과 함께한 첫 여행은 그녀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저녁이면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며느리의 말처럼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정리한 후 아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망쳐놓은 회사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고 해요.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 있니? 네. 아버지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정직하고 바르게 경영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식품회사의 장점은 살리되 완전히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했고 투명한 경영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사님, 이번 신제품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건강식품 라인은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그녀는 TV에서 아들의 인터뷰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은 정직한 기업인으로 불리며 여러 경제지에서 주목받는 CEO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회사가 많이 성장했어요. 2년 만에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시절의 부정한 방법들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정직과 혁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직원들 복지도 더 신경 쓰고 싶어서요. 아들은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회사는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옛 직원들 중 일부가 새 회사로 이직해왔고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은 절대 안 될 거예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의 아이들도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모시고 가족여행 다녀올까요? 며느리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성공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 한 가정을 지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아들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아들은 더 큰 꿈을 꾸며 전진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